야, 근데 그거 끼면 진짜 안 들리냐? 안 들리나 본데. 야, 형 하면 10,000원 줄. 형.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노이즈 캔슬링을 직접 들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에어팟 프로를 개봉하면서 정말 미친듯이 감탄만 했잖아요. 그래서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직접 들려드리면서 얘가 왜 감탄을 했었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최근에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 중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은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어폰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 에어팟 프로 요 녀석의 진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본 분들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뒤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투박하기도 하고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바로 요놈 보이시죠? 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저분하고 약간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거의 한 80% 정도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노이즈 수용 모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노이즈 수용에서 일반 모드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 들어가면은 이 정도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이즈 캔슬링을 직접 들어보면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대조군이 필요해서 저는 이 녀석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시국 씨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이 평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고 미개봉으로 약 23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이버 최저가에서는 약 26만원, 27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녀석으로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제는 제가 마이크를 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카메라 내장 마이크로 녹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세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녀석을 폼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아지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뽑으면 딱 모양이 이어폰에 딱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이 녀석을 이렇게 감싸서 테이핑을 해줄 거예요. 이 테이핑 때문에 조금 없어 보여요. 제가 제 채널 구독하고 있는 어떤 형한테 보여줬는데 야, 이거 진짜 내보낼 거냐, 야, 사람들 이거 욕한다 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 왼쪽은 제 왼쪽 귀에 꽂아줄 겁니다. 왜냐면 양쪽이 다 착용이 된 상태여야만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제 쪽에 꽂을 거고요. 또 이 오른쪽은 테이프를 통해서 여기 있는 2개의 센서만 막아줄 겁니다. 여기만 이렇게 막아준다면 얘는 착용한 상태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왼쪽 귀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켜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렇게 연결해서 테이핑을 할 건데요. 이 작업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바로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세팅이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기에도 너무 투박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잘 들려요, 이거. 제가 테스트로 몇 번을 시도해봤는데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테스트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제 아이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그럴 때의 기능을 한번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노래 소리를 튼 다음에 여러분들께 외부 소음을 들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마 무음 시에는 이 카메라에서 자동적으로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아마 제 목소리가 직접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을 것 같고, 소리를 듣고 있는 와중에 외부 소리가 들린다면 노이즈 캔슬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이즈 수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은 노이즈 수용 모드예요. 이어폰에서 일단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있고, 노이즈 수용 모드에서 제가 말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말을 끊이지 않고서 바로 끝 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커널형이 될 거고요. 일반적인 커널형에서 자동으로 노이즈 감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 왼쪽 귀는 이미 노이즈 캔슬링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마 마이크가 아무 소리도 전달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여러분들께 잘 들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음악을 튼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 이러면은 제 목소리가 지금은 잘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이즈 수용 모드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소리는 중간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 정도로만 소리를 듣고 다녀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일반적인 끝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 지금부터는 제가 말소리를 계속 내고 있을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할 겁니다. 일반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일반 모드에서는 일반적인 커널형 모드인데 지금 이 정도의 소리가 나고 여기서 바로 노이즈 감소. 일반적인 커널형 모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노이즈 수용 모드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바로 감탄했던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대박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테스트를 몇 번 처음 해본 결과 아무래도 이 이어폰을 통해서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조금 인위적인 소리가 들리긴 해요. 사실 근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정말 인위적인 느낌이 거의 안 납니다. 전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정말 이 부분에서 놀랐다니까요. 아무튼 이러는 와중에서 한번 제가 외부 소리를 따로 유튜브로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외부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한번 노래를 켜보면서 바깥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노래는 똑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 소리는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은 노이즈 수용 모드에서 이제는 제가 말을 아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외부 소리까지 테스트를 마쳤고요. 일단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라고 소리를 내볼게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세요. 힘들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노이즈 수용 모드 테스트였고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소니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소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지금 왼쪽은 마찬가지로 제 귀에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구성해 봤습니다. 자, 소리는 아까와 비슷하게 올려줘야겠죠. 중간보다 조금 안 되게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소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플을 사용해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운드를 최대로 개방해 놓은 상태예요. 한마디로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수용 모드와 약간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유사한 건 아니지만 노이즈 캔슬링은 되고 있는데 외부의 소리는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완전히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확히 왼쪽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들리시는 거는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직접 담아서 조금은 크게 들릴 거예요. 자, 이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같은 음악을 틀고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도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노이즈 수용 모드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특이하게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음성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끄면은 외부의 차 소리나 다른 것도 다 받아들일 것이냐 라고 구분할 수 있는 디테일이 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소리가 들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라고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음성에 집중을 먼저 켜고서 너무 힘든데? 만약에 여기서 노이즈 주변 소리 제어를 끄게 된다면은 이 정도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소리는 간단하게 맞추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직접 들려드렸는데 이 외에도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음부 영역을 잘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라고 한다면은 아래에 있는 낮은 음 같은 경우에는 걸러주는데 위에 있는 높은 음 같은 경우에는 뚫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을 치는
이런 소리 중에서 약간 저음부의 둔탁한 소리는 안 들어오고요, 높은 소리는 들어옵니다. 특히나 제가 확실하게 느꼈다는 거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한번 테스트 해봤었는데요, 그때 쿵 하면서 올라갈 때 아무튼 쿵 하면서 올라갈 때 아래에 있는 쿵은 없어지는데 쿵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길가에서는 어린애들 목소리는 다 뚫고 들어와요. 근데 완벽하게 들어온다기보다는 고음부도 살짝은 볼륨이 작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고음부의 캔슬링이 더 잘 되고 약간은 저음부의 소리가 더 뚫고 들어온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니 제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중고 미개봉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네이버 최저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6만 원, 27만 원대 그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질적으로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괜찮고 통화 품질이나 디자인 빼고는 뭐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소니에서 지원하는 이 어플을 통해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만족스러웠어요. 자, 근데 사실 이번 영상은 소니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래에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답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았어요.